여러분, 지금 보시는 브랜딩 시안, 무드보드, 이게 10분 만에 만든 결과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3일 걸릴 기획과 디자인 컨셉을 10분 안에 만드는 구글 믹스보드의 실전 업무 예제를 전부 공개합니다. 핀터레스트에서 레퍼런스를 찾고 캔바로 레이아웃 잡고 포토샵으로 합성하는 번거로움을 한 방에 해결하는 강력한 툴입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시각화해야 하지? 항상 막막하셨죠? 이런 고민 끝내드리겠습니다. 1인 기업이나 마케터, 기획자, 디자이너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단순한 기능 소개가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업무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낌없이 퍼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I 쇼룸입니다. 솔직히 저도 또 이미지 생성 툴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결이 다릅니다. 믹스보드의 핵심은 완벽한 생성이 아니라 빠른 아이디어 확산입니다. 아이디어를 던지고 섞고 비틀고 발전시키는 시각적 브레인스토밍에 최적화된 툴이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핵심 예제 14가지 바로 시작할게요. 콘텐츠 제작, SNS 콘텐츠 베리에이션, 인스타 피드에 있는 이미지를 2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걸 바탕으로 콘텐츠를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이미지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다른 구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아주 비슷한 무드의 이미지를 생성해 줬습니다. 나노바나나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톤앤 무드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구도를 잘 변형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카피를 얹어볼 거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선택하신 이미지와 좀 많이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비슷한 무드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더 생성해 봤고요. 좀 다른 무드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더니 야외 느낌의 텐트와 차박하는 느낌, 그리고 실내지만 조금 더 빈티지하고 중후한 느낌의 그런 가구와 그런 인테리어 컨셉으로 좀 만들어줬어요. 제품의 일관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톤앤 무드는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나름 나쁘지 않아서 이 위에 이렇게 인스타 피드처럼 해서 카피도 얹어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뷰티 앰플 광고 시안 2가지를 생성하는데, A안은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컨셉, B안은 제품 성분을 강조하는 과학적인 컨셉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인스타용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미지를 5개씩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이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제품 성분을 강조하는 이미지와 모델의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이미지 2가지 컨셉을 잘 나타내 줬고요. 모델 원본 이미지를 다른 걸로 이제 선택해서 20대 여성 타겟으로 하는 뷰티 광고 앰플 시안 2가지, A안, B안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품과 여성이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로 나왔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톤의 무드를 맞춰서 A안과 B안 이런 식으로 광고용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브레인스토밍.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썸네일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인물이 강조되는 스타일 3가지와 텍스트가 강조되는 스타일 3가지 썸네일을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시바견의 어떤 좀 강렬한 이미지와 리트리버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이미지도 나오고, 그래픽이나 텍스트가 강조된 이런 썸네일도 있죠. 10초 만에 AI 영상 만들기라는 텍스트를 밑에 넣어달라고, 썸네일 밑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썸네일 밑에 텍스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구글 믹스보드 활용법을 인물이 강조되는 스타일 3가지와 텍스트가 강조된 3가지 썸네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인물들의 표정이 좀 이렇게 강조된 모습과 컬러와 이렇게 그래픽이 강조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강아지들의 여러 가지 포즈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인물들의 다양한 표정이나 뭐 여러 사람이나 이런 다른 구도의 모습 보여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 아이디어에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로고 및 무드보드 기획.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 카페 컨셉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로고와 사진 이미지들이 이렇게 무드보드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 카페 브랜드 로고 시안 5가지, 메인 컬러는 터콰이즈 블루와 화이트. 로고 생성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한 번 더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커피잔과 로고를 선택한 후에 커피잔의 로고를 적용한 목업 이미지를 생성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노마다나의 장점이죠. 이번엔 로고를 2개를 선택하고 믹스해달라고 했더니 적절하게 배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타이포로 된 그래픽을 오른쪽에 창문 가림막에 로고를 다시 대체해서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바로 생성해줬습니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카페에 블루와 화이트 컨셉의 이런 무드보드와 오른쪽에는 로고와 그 로고를 활용한 목업 이미지도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SS 패션 무드보드 기획 26년 SS 패션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약간 볼륨감이나 강택이 강조되고 어깨나 이런 실루엣이 볼륨이 굉장히 큰 그런 맥시한 스타일이 유행할 거라고 하고요. 속옷, 니트 재질, 뭐 수트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누드 컬러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할 거라고 하는데 이 브라와 어깨에 걸친 니트와 수트를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미지를 섞었어요. 빨간색 브라와 뉴트럴 톤의 어떤 수트 그리고 어깨에 걸친 니트 이거를 3개를 조합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모델이 입고 있는 모습이 잘 반영이 되었죠. 이 이미지를 다시 흰색 스커트를 선택해서 흰색 스커트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흰색 스커트로 바꿔서 이렇게 나온 모습입니다. 이제 볼륨감이 있고 광택이 있는 소재, 수트, 그리고 니트 소재, 그리고 어떤 브라나 탑의 그런 형태가 좀 강조되는 그리고 약간 뉴트럴 톤이나 코랄빛이 나는 그런 톤들이 유행할 거라고 하고요. 26년 SS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 컨셉들을 가지고 포인트 되는 것들을 믹스를 다시 해서 모델에게 적용해보는 이런 실험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복의 세계화 컨셉을 만들어봤습니다. 해외에서 패션쇼를 하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약간 미래적인 모습도 있고 한복 로고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현대적인 신발이나 핸드백에도 이렇게 한국적인 모습이 적용된 모습도 있고 외국인이 이제 현대 개량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나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매장의 모습도 있고 매장에 한복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를 매장 안에 넣어서 목업 이미지로 만들어줘. 로고가 이 매장 안에 들어간 모습이 바로 생성이 됐어요. 핸드백과 부츠, 머리 장식이 있는 사진과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는 모델을 선택하고 여성이 가방, 부츠, 머리 장식을 한 모습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핸드백과 검은색 부츠, 머리 장식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표현이 됐어요. 여성의 저고리를 흰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모델이 입고 있는 저고리를 흰색 저고리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이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 이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리플렛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장과 그 저고리와 한복의 느낌을 잘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로고를 적용한 네임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명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되면서 약간의 편집이 가능한 화면이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한복의 세계화 컨셉으로 한복 로고를 이용해서 매장의 모습이라던가 명함, 리플렛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봤고요. 핸드백, 신발 이런 장신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델에게 적용해보는 한복 세계화를 주제로 다양한 컨셉을 만들어 봤습니다. 26년 메이크업 트렌드 패키지 목업 제작 26년 메이크업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피부결을 살린 스킨 글로우가 눈에 띄고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 컬러로 눈이나 입술을 강조하는 스타일, 스킨 글로우, 세미 매트, 뮤트톤, 파스텔, 코럴 컨셉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 할 것 같습니다. 모카 무스나 파스텔 컬러 뭐 이런 것들이 립과 블러셔로 많이 이용될 거라고 하고요. 이 제품으로 패키지 디자인 5가지 생성해줘 뭐 이렇게 해봤거든요. 컬러 팔레트와 패키지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걸 다시 로고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5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로고에다가 폰트를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5개를 생성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4가지 시안을 이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죠. 2가지 이미지를 섞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목업을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5가지 목업을 생성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로고가 아니게 나와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로고가 적용돼서 이제 패키지와 목업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26년 메이크업 트렌드를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연스럽고 글로시한 어떤 피부 표현, 그리고 뮤트하고 내추럴한 모카색이 강조된 입술과 볼터치의 색감을 살려서 로고를 만들었고요. 그 로고를 목업으로 이제 만들어서 화장품에 적용도 시켜봤고, 패키지와 컬러 팔레트 같은 느낌을 만들어서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 시안을 제작해봤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원본 이미지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포스터 시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초안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두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서 포스터 시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두 이미지가 적절하게 이제 섞인 그런, 루미의 얼굴은 좀 비슷한데 머리는 풀러져 있고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약간 SF 영화 같은 그런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자보이스의 홍보용 포스터 3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무서운 느낌의 이런 포스터가 만들어졌고, 붉은 도시 배경으로 루미와 진우의 대결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승사자의 얼굴도 보이고, 루미와 이제 대치하는 그런, 갓을 써야 하는데 갓이 아니라 약간 마법사 모자 같은 진우도 있네요. 루미와 진우가 다시 마주보는 어떤 대결 구도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약간 스파크 같은 듯한 그런 대결 구도의 포스터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카피를 적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카피가 포스터에 들어간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분위기를 담으면서 포스터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캐대언을 주제로 굿즈를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굿즈 목업 컨셉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었고, 볼만한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다던가 머그컵을 만든다던가 인형을 만들어 본다던가 티셔츠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호랑이 펜던트를 착용한 모습도 나오고, 호랑이를 이제 풍선이나 머그컵, 그 인형 같은 것들로 이제 목업 제작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호랑이를 이용한 노트에 붙이는 스티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노트를 꾸밀 수 있는 이런 굿즈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티셔츠도 만들어 봤는데요. 티셔츠를 5장을 만들고 호랑이 티셔츠를 색깔별로 만들어서 다양한 컬러로 5개씩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이거를 모델에게 다시 입혀달라고 했어요. 근데 모델이 너무 클로즈업 샷이 돼 있어서 조금 다시 멀리 상체가 다 보이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배경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모델이 머그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인형도 이런 식으로 모델이 들고 있는 인형도 만들어주고요. 나노바나나의 장점이 이미지 편집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업을 만들고 실제 제가 디자인한 작업물을 머그컵이나 이게 실제 제품에 대입해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터 테마파크를 주제로 굿즈 목업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리우스 일러스트를 가지고 티셔츠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 봤고, 티셔츠를 다시 펼쳐진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컬러를 파스텔 톤 5가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티셔츠를 만들어 봤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브로치를 가지고 소년이 가방에 달고 있는, 착장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피규어 아이디어를 만들어 줬는데 해리포터와 친구들의 피규어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걸 다시 머그컵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 달라고 했죠. 여러 가지 해리포터에 나왔던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고요. 점퍼와 팔찌, 양말 이런 것들을 착장한 소녀의 모습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깃털보다는 마법사 지팡이를 목업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멋진 케이스와 함께 진열된 지팡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해리포터 굿즈들을 전시장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 테마파크라는 주제로 굿즈와 전시장에 진열된 모습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관된 컨셉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구글 믹스 모드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식업 메뉴 개발 시각화. 저희 나라에서 많이 쓰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시도를 해봤습니다. 파, 마늘, 양파, 주, 버섯 요런 것들을 재료를 먼저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면사리 뭐 요런 것까지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팽이버섯 재료를 추가를 했고, 메인으로 쓸 재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홍게가 떠올라서 홍게를 메인 재료로 넣기로 했습니다. 이 재료를 활용한 요리 5가지를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리가 생성이 되었는데, 라면이 당연히 이제 있었고요. 지리탕도 있었고, 저희 나라의 전이고, 매콤한 탕류도 보이고, 볶음류도 보입니다. 버섯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나 아이디어들을 던져주고 다시 이것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구글 믹스보드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확산. 웹앱 UI UX 초기 기획. 여행의 메인 화면 UI 시안 3가지,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스타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었고요. 컨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었는데요. 전 이 기본 디자인을 선택해서 구체적이고 사실감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하나만 이렇게 넣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베리에이션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장소 이미지들을 얘가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섞어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표현해 달라고 해줬어요. 다양한 썸네일들이 들어가 있는 그 리스트 UI와 메인 화면에 아주 고즈넉한 북유럽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메인 화면이 나왔고요. 실제로 핸드폰에 있는 듯한 목업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인 디자인을 선택한 후에 이미지를 바꿔주고 이미지 위에 아이콘도 넣어달라고 했더니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었고, 그리고 어떤 스칸디나비안 느낌이 나는 배경이라던가 이미지들도 잘 넣어줘서 초기 컨셉을 잡았고, 리스트 페이지라던가 메인 페이지의 느낌이라던가 아이콘 같은 것들 여행 앱에 맞는 컨셉으로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미니멀리즘 홈 오피스, 그레이 팔레트,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중앙 구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나눠서 설명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홈 오피스 컨셉이 나왔습니다. 그레이 팔레트가 잘 적용되었고 스칸디나비안 느낌이 좀 잘 나는 그런 컨셉이고요. 근데 너무 차가워 보여서 원목 재질의 나무 테이블과 의자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소파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너무 그레이 톤이라 버터 옐로우 색깔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반영을 해줬어요. 뒤에 패널도 너무 차가운 색깔이라서 나무 패널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요청했던 프롬프트를 다시 요청해 봤습니다. 미니멀리즘 홈 오피스 인테리어 그레이, 우드, 버터 옐로우, 팔레트 컬러,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반영 이렇게 해서 홈 오피스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했어요. 따뜻한 색감의 옐로우와 우드가 섞인 좀 모던한 인테리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아늑하고 세련된 홈 오피스 이미지 5개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해서 요청을 하면 얘가 계속해서 다른 구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컬러 팔레트도 만들었고요. 이미지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이걸로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모던한 로고가 잘 반영돼서 잘 만들어졌고요. 초기에 만들어진 이 컨셉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거듭하면서 원하는 인테리어의 어떤 무드보드를 완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동물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과 스타일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수달, 고양이, 여우, 토끼, 강아지도 있고요. 다양한 스타일로 제안을 해줬는데 수달 같은 경우는 색연필로 디테일하게 묘사된 일러스트 스타일을 하고 있고요.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수달의 모습을 만들어줬고 프로그래머라는 캐릭터를 설정해주고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개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깅하는 모습, 주방에서 가족들과 요리를 즐겁게 하는 모습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에는 귀여운 여우 캐릭터를 캐릭터 시트로 만들어 봤고요. 다양한 각도와 장면으로 표정,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주고 있죠.
여우가 조깅하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약간 그림체의 느낌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서 원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여우가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기존에 만들었던 캐릭터와 아주 똑같은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스타일을 반영해서 토끼 친구랑 소풍간 모습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우의 캐릭터와 스타일이 유지된 장면으로 토끼가 다시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토끼를 선택하고 토끼가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뒤에 벽난로도 생겼고요. 피자를 잘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우, 수달, 토끼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웹툰 애니메이션 컨셉 아이디어입니다. 스토리 라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서 소녀가 시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컨셉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거리에서 소녀가 시공간을 묘사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이 장면을 이용해서 교복을 입고 타임루프하거나 뭐 이렇게 미래의 도시로 간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남자친구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가 교실에서 이렇게 타임루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공간을 이동하는 듯한 그런 추상적인 모습도 연출해 줬습니다. 소녀와 시공간을 넘나드는 타임루프 그런 주제로 이 장면의 아이디어를 생성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케어 요양병원이라는 주제로 교육용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케어를 하는 로봇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할머니와 의료진들을 도와주고 있는 병원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휴머로이드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조 장비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 로봇들도 보이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로봇을 선택하고 로봇이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주는 장면 이렇게 입력을 해봤거든요. 할머니의 식사를 이렇게 떠먹여주고 있는 연출되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병동에서 로봇이 체크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있는 이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또 해봤는데요. 병동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라운지 같은 곳에 앉아 계시는데 자그마한 로봇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옆에 딱 붙어서 케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슷하게 생성을 해봤고요. 로봇이 많이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PPT 자료나 제안서를 만들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및 PPT 시각자료 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런 레퍼런스 없이 팀워크하는 장면, 팀이 회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팀원들이 작업하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악수하는 비즈니스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성해 주었고요. 악수하는 모습을 조금 더 베리에이션해서 약간 3D 느낌의 어떤 연출을 더 해주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3D 클레이 같은 느낌으로 나왔네요. 회의실에서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면서 회의하는 그런 발표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카툰 느낌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했더니 기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서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PPT 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시각 자료를 일관된 컨셉으로 만들 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믹스보드는 완벽하고 일관된 최종 결과물을 한 번에 얻는 툴이 아닙니다. 믹스보드의 본질은 과정, 프로세스에 있어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섞고 발전시키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과정을 돕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확산에 있어서는 최강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무드보드를 만들고 컨셉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구글 믹스보드의 핵심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처럼 일하는 시대가 코앞에 왔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믹스보드의 기능 어떤 프로젝트에 써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빛나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AI 실전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길어져서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컨셉 아이디어 보드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를 가장 유능한 직원으로 만드세요. AI 쇼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